왜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이 관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까요? 회피형 사람들의 방식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원할수록 그들은 더 흥미를 잃습니다.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빨리 도망칩니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가능해지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연락을 더 자주 하고 항상 만날 수 있게 대기하고 더 많은 호감을 표현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전략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너무 쉽게 다가오는 것에는 흥미를 잃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아다닐 때 당신은 오히려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 즉 관계의 확실성, 감정적인 강렬함,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고스란히 안겨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작용하는 특정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는 대신 호기심을 유발하는 조용한 움직임들 말이죠. 회피형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조건을 정확히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회피형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회피형의 관심을 사로잡는 첫 번째 행동은 당신이 자신의 삶으로 진정으로 바빠질 때 일어납니다. 가짜로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쁘게 지내는 것입니다.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바쁜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너무나도 흥미롭게 만들어서 그들의 존재가 당신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아름다운 보너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항상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과 이게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자에 즉시 답장이 오고 모든 약속을 수락하고 누군가의 일정이 온전히 당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회피형 사람에게 그런 예측 가능성은 순식간에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자기만의 프로젝트, 목표, 친구,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갑자기 당신은 다른 곳에 집중하느라 그들의 관심을 쫓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답장은 그들이 원할 때가 아니라 당신에게 시간이 날 때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밀당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삶 때문에 제한적이 됩니다. 이것은 회피형이 아주 흥미롭게 여기는 심리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 세상의 중심이 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의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 속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에 부담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왜 당신이 자신에게 더 집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흥미로운 삶을 사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설레게 하는 취미를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연애와는 무관하게 당신을 채워주는 우정을 가꾸세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당신만의 모습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이 진짜 자신의 삶에 몰두해서 바빠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티가 납니다.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에너지와 열정이 생기니까요.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그들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흥미로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둘 사이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당신이 어떻게든 다가가려 애쓰는 매력적인 대상이 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시간이 귀하고 한정되어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대신 그들이 먼저 왜 당신이 자신을 위해 더 시간을 내주지 않는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회피형의 관심을 끄는 두 번째 행동은 그들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태도에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만큼만 반응하되 누군가의 변덕에 휘둘릴 때 흔히 느끼는 감정적인 동요를 빼고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고 다정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멀어지고 연락이 안 되기도 하죠. 그들이 일부러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매달리거나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자신의 감정적인 변덕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덕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회피형이 멀어지면 상처받고 다가오면 흥분합니다. 이 냉탕과 온탕 패턴을 직접적으로 따져 묻거나 대화를 통해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반응은 회피형에게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의 기분이 그들의 기분에 달려있고 당신의 안정감이 그들의 행동에 좌우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감정적 의존은 그들의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정확히 자극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따뜻함에는 똑같은 따뜻함으로, 그들의 거리감에는 똑같은 거리감으로 반응한다면, 변덕에 대한 감정적인 드라마 없이 대처한다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온도를 조절하려 하지 않고 그저 똑같이 맞춰줄 뿐입니다. 이것은 많은 회피형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그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들은 다시 그 반응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감정적인 치우침 없이 그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반사해준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패턴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한결같은 감정적 안정감은 그들이 늘 만들어내던 혼란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는 대신 그들이 오히려 당신의 무반응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차갑거나 무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적 여유 유무가 당신의 감정 상태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변덕에 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미묘하고 강력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회피형의 관심을 사로잡는 세 번째 행동은 당신의 삶을 전부 드러내는 대신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계와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당신 세계의 특정한 부분만 그들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밀감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모든 생각, 모든 경험, 하루의 세세한 일과를 전부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 전략은 실패합니다. 신비감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단번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당신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형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을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새로운 업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되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굳이 말하지 않는 식입니다. 계획 중인 여행의 설렘은 나누되 계획 과정의 시시콜콜한 디테일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쓰였던 친구의 상황을 가볍게 언급하되 당신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 역학을 다 설명하지는 마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흥미와 유대감을 느낄 만큼만 정보를 주되 당신 내면 세계의 강렬함에 압도되지 않을 정도로만 조절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정보 공유로 억지로 친밀감을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접근법은 관계의 끈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적인 공간이 필요한 그들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신비감을 주려고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 없는 속도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한꺼번에 정보 폭탄을 맞는 대신 당신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당신에게 또 어떤 면이 있을지 더 궁금해합니다. 당신에 대해 이미 다 안다고 느끼는 대신 아직 내가 모르는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옵니다. 이건 조금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의 관심을 끄는 네 번째 행동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질투심을 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력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진심으로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피형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주변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증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당신을 흥미로워하며 당신의 관심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경쟁심이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사회적 인정과 꾸며낸 드라마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회적 인정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때 생겨납니다. 당신을 어딘가로 초대하는 친구들, 당신의 의견을 구하는 동료들, 진심으로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가족들,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것을 그저 나누고 싶어서 연락하는 사람들. 이런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인간관계는 회피형이 거부할 수 없는 기분 좋은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질투를 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함께하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기가 많은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당신의 일정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회피형이 당신을 알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그들이 원할 때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서 여러 사람이 관심을 원하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희소성은 절박함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면 자신들이 원할 때 당신이 늘 기다려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척 꾸며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알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격, 취미, 유머 감각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당신의 인간관계가 진짜일 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껴준다는 사실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감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지만 특히 자립심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피형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정말 전략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회피형의 관심을 사로잡는 5번째 행동은 당신 스스로 차가워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에너지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고유의 따뜻함과 열린 마음은 유지하되 그들의 투자와 연락 빈도에 똑같이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만의 스타일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의 리드에 맞추는 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루에 한 번 연락한다면 당신도 하루에 한 번 연락합니다. 그들이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는다면 당신도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으세요. 그들이 천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다면 당신도 천천히 꺼내는 겁니다. 이 거울 효과는 밀당이나 애정 결핍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들이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감정으로 그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쏟아부을 때 회피형은 숨이 막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에너지 수준에 딱 맞출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기는 입장이었던 익숙한 패턴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과도한 애정에 부담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왜 당신이 자신만큼만 관심을 주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덜 신경 쓰는 쪽에 서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똑같은 에너지로 대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기존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많은 회피형들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동등함을 만들어냅니다. 쫓기고 있다거나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는 대신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이 기여하는 상호 교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인 효과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도 더 노력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여기서 당신의 한결같은 따뜻함은 이것이 차가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벌을 주거나 거리를 두기 위해 에너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맞추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회피형의 관심을 끄는 6번째 행동은 적어도 가끔은 대화를 먼저 끝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말을 끊거나 억지로 희소성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충분히 바쁘게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다른 할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에게 관심이 있을 때 대화를 최대한 길게 끌고 싶어 합니다. 회피형이 답장을 멈출 때까지 계속 문자를 보내고 회피형이 먼저 끊어야 한다고 말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회피형이 데이트를 끝내자고 할 때까지 시간을 늘리려고 하죠. 이런 패턴은 회피형에게 만남의 시간과 감정의 깊이를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학습시킵니다. 그들은 언제 끝낼지 결정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고 이런 주도권은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 가끔 당신이 먼저 대화를 끝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일찍 일어나야 해서 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끝내야 할 업무나 즐기고 싶은 취미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 당신 삶에 대한 진짜 약속들입니다. 당신이 나 이제 가봐야 해.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어. 조만간 또 얘기하자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미묘한 심리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대화의 템포와 시간을 통제하던 그들의 주도권이 당신과 나뉘게 됩니다. 항상 먼저 끝낼 준비가 되어 있던 그들 대신 가끔은 당신이 먼저 끝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끝내야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대화를 더 길게 이어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원하는 만큼 항상 당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접근법은 억지로 희소성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간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바쁜 척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길게 하는 것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앞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삶이 실제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회피형의 관심을 사로잡는 7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행동은 관계에 선택적으로 열려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형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분명히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어쩌면 자신을 원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 말이죠. 이는 그 자체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설레게 하는 목표, 힘이 되어주는 우정, 몰입할 수 있는 취미,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단 한 사람의 관심이나 애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아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연애에 목말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연애를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합은 회피형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큰 두 가지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적 한계 때문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당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들이 맞출 수 없는 기대치를 채워야 한다는 걱정 없이 그들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은 그들이 감정적인 함정에 빠지는 듯한 압박감 없이 관심을 표현해도 좋다는 허락이 됩니다. 이 균형은 달성하기 어렵고 꾸며내기도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독립적으로 행복한 척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간절히 원하면서 관계에 쿨하게 열려있는 척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 감정 상태의 진정성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동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회피형이 이러한 모순을 진정으로 체화한 사람을 만나면 관계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너무 매달리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덤덤하고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완전히 새로운 역학관계가 펼쳐집니다. 당신의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삶은 당신과의 관계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선택적인 열린 마음은 만약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면
회피형의 심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가치 있고 독립적이며 아주 쉽게 닿을 수는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끌립니다. 반대로 매달리거나 언제나 대기 중이거나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에는 흥미를 잃습니다. 당신이 독립성, 신비감, 주변의 인정, 감정적 안정감, 그리고 선택적인 개방성 등 그들을 끌어당기는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갖출 때 당신은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진심으로 흥미롭다고 느끼는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접근 방식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진심으로 바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기가 많고 독립적으로 행복한 척 꾸며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자신 안에서 이러한 자질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는 특정 회피형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상관없이 당신 자신에게 무조건 유익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회피형이 편안함과 호기심을 느끼는 심리적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답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 탐험할 수 있는 신비감, 감사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압박감이 아닌 선택할 자유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회피형의 관심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접근 방식이 진짜 당신의 모습과 가장 잘 맞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회피형의 관심을 끄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